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 몇몇 선생님들께서 안 들어오시기는 하셨는데, 저희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유레카의 통계 분석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유레카 통계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내용은, 유레카에 있는 통계 분석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혹시나 종이로다가 설문조사 받으셨을 때 아니면 다른 설문조사 툴을 사용하셔서 원자료가 따로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엑셀 파일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두 가지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빈도 분석, 그리고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 이 두 가지 분석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분석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에 진행이 되고요. 통계 분석은 매월 넷째 주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목요일 날 고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목요일 날 고정이 되면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저희 상시교육 공지사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오늘 교육 마치고 나서 이 교육 영상을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링크화해서 메일로다가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놓치신 부분은 보내드리는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가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수중에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레카에 있는 통계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유레카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셨을 경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응답자가 생기신 이후라면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 관리의 결과 분석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응답 결과의 빈도 분석 결과를 함께 보여줄 거예요. 뭐, 남자는 몇 분이 응답했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응답이 들어왔는지, 이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빈도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 빈도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 결과가 저장이 되더라도 엑셀 파일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업데이트 이후 버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분석 결과가 저장이 되고요. 한글뿐만 아니라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결과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이 통계 분석 3.0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티, 대응티,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혹시 이거 어느 기능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 금액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희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횟수 제한 없이, 기능 제한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빈도 분석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1번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그래프는 막대나 원그래프, 그래프가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음으로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통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결과 저장은 따로 해보진 않을게요. 지금 저는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개의 자료를 같이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변수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문항들을 쭉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 화살표 아래쪽 버튼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문항만 선택해서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존재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종종 발생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혹은 연령대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종이 설문으로 응답을 받으신 이후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2학기다 보니까 이미 1학기에 제가 다른 툴로 이용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툴로 이용하셨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해당하는 설문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을 때 또는 타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각각 개별의 응답 파일만 있을 때 개별의 응답 결과만 있을 때 원자료화 시키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엑셀의 구성부터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만족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총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료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가장 첫 줄 있죠?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했지만 여기서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은 10명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응답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한 줄씩 쌓여 나가는 게 원자료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료를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약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앞에 종이로 된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원래는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의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마지막 설문조사는 마지막 번호까지 이렇게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이 설문조사에도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을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문항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로로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설문지에 모든 문항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만약 세로의 형태로 입력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자료를 밀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가로의 형태로 입력을 했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어디서부터 밀려 썼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작성해 주셨다.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학년부터 그 다음으로 학년만 쭉 입력하고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설문조사가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오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시고, 종이로다가 설문조사 받으시고, 엑셀 파일 원자료화 시키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설문지의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넘어가서 2번 설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이었던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번,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번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해당하는 설문지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성별에 1번, 2번 대신에 남자, 여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숫자의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자료를 받아보셨을 때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원자료를 받으시게 된다면 지금처럼 숫자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분석하실 때는 우리 첫 번째 줄에는 상관이 없어요. 문항 들어가 있는 줄에는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줄부터 그 아래로는 모두 다 숫자 형태로만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해당하는 내용은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고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장해 주었으니까 작업 중이었던 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레카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 중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화면 가운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설문 문항들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술 통계량부터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럼 바로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교육을 진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나서
제가 사전서후 분석하시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드려요. 근데 사전서후 분석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일 있을 교육에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전서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일 교육에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교육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 자료 만드시는 방법부터 분석하시는 방법, 분석하셨을 때 결과 해석하시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이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각 분석별로 기본적인 조건들은 별도로 있지만 우리는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알맞은 변수의 종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를 얹혀주셔야 됩니다. 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변수의 종류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어요.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변수의 형태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자세하게는 변수의 종류도, 형태도 다양하게 나누어지지만 크게 살펴봤을 때는 변수의 형태도 종류도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 지금처럼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이실 것 같아요.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할 때는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보기 1번이 남자든 보기 1번이 여자든 설문의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가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전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사용했을 때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1.5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별에서 중성 아니면 또 다른 성별을 표현하실 때는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주어 주셔야지 평균이 1.5가 나왔으니 중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각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 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응답이 들어왔는지, 전체 응답자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 응답이 되어 있고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지금처럼 응답자의 숫자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도 있겠죠. 우린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 예를 들면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학교 평균보다 윈지 또는 학교 평균보다 더 낮은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한 가지 존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족도나 선호도 문항에서 사용하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척도, 5점, 7점, 10점, 또 어떤 분들께서는 요새 4점 척도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척도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항이 5점 척도로 된 만족도 문항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문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연속되는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설문 문항 만드시고 배포하시기 전에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한번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 같은 경우에는 질적, 양적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들을 아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가다 선생님들께서 질적 변수랑 양적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들이 응답을 할 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들이 응답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문항을 제작하실 때 이미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설문조사 만지기 전에 먼저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다 만드시고 참고도 다 했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싶으실 때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연락처랑 메일 같이 남겨드릴 거예요.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사용하는 분석들 중에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지는 않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 템포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빈도 분석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알아볼 분석은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설문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가지고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빈도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는 남학생이고요. 전체 응답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여학생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 보고서를 작성하신다, 조사 받으시고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 분석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제가 평균 점수 구해야 되는데 왼쪽에 평균이라는 문항이 없어요. 어떤 분석 진행해야 평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균 메뉴 굳이 찾지 마시고 지금처럼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했을 때는 우리 이번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항 보기 간의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우린 이걸 교차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은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번에 여학생으로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 여부에 난 이벤트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 여학생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에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들 중에서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문항에 대한 교차 지점에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특히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응답 대상들 있죠. 응답 대상들, 예를 들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금처럼 응답 대상별로 응답 결과를 따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응답자의 숫자, 비율만 알고 싶다면 교차 분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내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난 이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신청 비율에도, 이벤트 참여 신청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 또는 응답 대상별로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인 이 카이 제곱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카이 제곱 분석은 교차 분석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차 분석을 진행을 하시다가 나 이때 기준별로 응답이 서로 다르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통계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카이제곱 분석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응답 비율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도만 확인을 했다면 이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일 수도 있죠. 때로는 선생님들과 학생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응답 평균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대상에게 사전에 한번 응답 받을 거고요. 사후에 한번 응답 받아서 사전과 사후에 응답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동일한 대상에게 사전에 한 번, 사후에 한 번, 총 두 번 응답을 받아서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전과 사후에 응답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전사후 분석 또는 사전사후 T검정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T검정이다라고만 하면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사전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응표본 T검정이다. 내가 두 가지 집단에게 집단별 차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학년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니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누실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응답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세 집단 이상이 날 때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질 때 이 세 가지 이상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분산 분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일 때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에게 두 번 응답받아서 사전과 사후의 응답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때는 대응표본 T검정, 마지막으로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이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분산 분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 그리고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동일하게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같이 낮게 나타나는지,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변수, 서로 다른 두 문항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분석 종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들으시는 것도 있고 또는 생소하신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내가 어떤 분석을 활용할 수 있구나 또는 어떤 분석을 활용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에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분석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 두 번째로는 기술 통계량. 이 두 가지 분석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또 보고서에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분석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질적 변수의 분포 그리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이 전체 응답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 중에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지금처럼 해당하는 기본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빈도 분석 진행하는 건 제가 앞서서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이 스텝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그래프가 필요하시면 막대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몇 명이 응답했는지, 오른쪽에는 그래서 이 명수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보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체 응답이 몇 명인지, 이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은 먼저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항별 각각의 보기,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입력을 해주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문항을 더 사용을 해주셨다면 아래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기술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방법,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그리고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사용한 방법까지.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한번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이 명수까지는 따로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표현하실 때는 이 명수도 함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빈도 분석을 했는데 빈도 분석에서는 퍼센트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명수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명수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또는 퍼센트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 진행하는 이유는 어느 집단에서 더 크게 나왔는지, 어느 집단에서 응답이 더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수만 나오게 되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한 번에 파악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때는 저는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그 근거가 되는 명수를 괄호 안에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안내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참고 형태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량 분석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우리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만족도나 키 몸무게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 구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관측치, 빈도,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이 자료 수, 관측치의 개수 영향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관측치, 빈도, 자료 수로 표현되는 값들은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술 통계량 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평균 구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거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을 이미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평균은 이미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준 편차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나열되어 있는 모든 자료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선생님께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을 주셨을 때 이 각각의 점수를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균이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해서 하나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약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고요.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가 되게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된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이 표준 편차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를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관측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만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세 가지 자료만 활용을 해주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외도나 첨도, 최대값, 최소값처럼 추가적인 자료를 더 활용을 해주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한번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점,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점으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 함께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기술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기술을 해주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3.8이 넘어가면서 일반적으로는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4점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실 때는 3.8이 넘어갈 경우 만족에 가깝게 라고 표현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나는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4점에 가깝게 나왔다. 3.95 얼마? 이렇게 4점에 가깝게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3점인데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3.8이 넘어가는 건 모두 다 만족에 가깝다라고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3.5점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쨌든 만족에 가깝다라고 제가 기준 세워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3.5 정도까지는 그냥 보통 이상이다 라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3.8이 넘어가는 경우 또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3.85에서 3.9가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3.5 정도 나온다, 3.6 정도 나온다, 또는 3.7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부분은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3.8이 넘어가는 경우, 조금 예민하게 보셔도 3.9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만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홈페이지 보시면 유레카 네 번째 메뉴로 이용자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이 이용자 지원 메뉴에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세 번째 페이지에 통계 분석 뽀개기 그리고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 문의를 받으면서 조금 아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분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예시, 자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분석 결과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며, 이 중에 어떠한 결과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들로 꾸려져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통계 분석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제 전화 주시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 주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통계 분석 뽀개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유레카 활용사례 공모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학기 통으로다가 활용사례 공모전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상금은 한 120만 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등 하신 분께는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권이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활용하신 김에 겸사겸사 저희 활용사례 공모전에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만족도 조사까지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참여해주시면 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회의 종료하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 50분 정도 교육이 진행됐어요. 함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교육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녹화만 끊고 올게요. 혹시 선생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